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 폴드 시리즈가 갤럭시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독특한 행보로 출시를 했죠. 기존에 있었던 긴 바 형태 타입의 기존 폼팩터를 울트라급으로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냥 폴드라는 이름, 폴드 시리즈의 이름 자체를 폴드 넘버링 시리즈죠. 폴드 7, 폴드 6, 폴드 8 뭐 이런 거죠. 폴드 8을 와이드로 해서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 유출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와이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올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전망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지. 근데 와이드라는 따로 카테고리를 내지 않고 하나의 그 계열로서 이렇게 폴드 시리즈를 내놓게 됩니다. 삼성이 왜 이런 행보를 밟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요거 생각보다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같이 시작을 해봅시다. 판매 시장 자체가 조금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폴드 8이 폴드 울트라보다 먼저 품절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올라가던 울트라가 성능도 더 좋고 또 안정적이기도 더 안정적이고, 그러면 사실 예측상으로는 그냥 폴드 8보다는 폴드 울트라가 더 많이 팔려야지 정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울트라보다 그냥 폴드 8이 먼저 품절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삼성이 좀 자신감이 좀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이거는 실제로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 사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접는 스마트폰을 처음 선보인 이후에 7년간 쌓아온 기술과 고객에 대한 이해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표현했죠. 프레스 컨퍼런스니까 사실 뭐 그렇잖아. 우리가 권투 선수들 막 사이에서도 덤벼 너 올라와 이렇게 도발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 마냥 야씨 뻥카 치듯이 야 난 자신 없는데 자신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확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플을 향해서는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성숙한 시장에는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것이고 저희는 이를 환영한다라고. 들어와 얼마든지 싸워줄게, 들어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씨 삼성이야, 나 폴드 만든 삼성이야, 들어와. 야 누가 들어와도 날 못 이겨. 막 이렇게 블러핑을 막 하고 있어. 그런데 막상 그 속을 딱 까고 들어가 보면 어떻다? 여유롭진 않다는 거예요. 왜 여유롭지가 않을까? 내부 사정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번에 아까 처음에 우리 보여드렸던 폴드 8 울트라보다 그냥 폴드 8이 먼저 품절됐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데이터, 요거를 조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게 조금 시장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50%가 나와요. 사전 예약 고객 중에 1030 비중이 50%가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삼성 폴드폰 하면은 아재폰이라는 인식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아재들이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폰이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던 시장이 바로 1030 젊은 층 비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도 또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1030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그 높은 비중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고른 모델이 갤럭시 폴드 8, 그리고 가장 많이 고른 색상이 크림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뭐 아저씨들, 남자들이 많이 고른다라고 하면 어두운 색깔, 국방색 이런 거 많이 고를 것 같잖아. 그런데 의외로 이제 여성분들이나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흰색, 크림 색깔들을 더 많이 선택했다라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아저씨 폰의 프레임이 무너진 순간이다 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요 수치는 하나 가이드를 걸 게 뭐냐면, 삼성닷컴 한정 수치예요. 요게 이제 전체 비중은 아직 공개는 안 됐어요. 아마도 8월 3일 이제 예약 구매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충분히 다 공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변화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어떤 흥미를 끌고 그들의 꽤 많이 어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삼성도 이런 시장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와이드가 젊은 세대한테 어필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갤럭시 Z 폴드 7은 사실 좀 비쌌죠. 그 긴 바 타입의 약간 플래그십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비쌌어요. 근데 갤럭시 Z 폴드로 넘어가 보게 되면 가격이 꽤나 많이 저렴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가격 비교를 좀 해보면, 256기가 기준 237만 9천 원에 판매되었던 갤럭시 Z 폴드 7이 227만 8천 원으로, 이거 이런 단위로 써놓으니까 읽기가 되게 불편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좀 가격대가 조금 있어져서 오히려 비싸진 경향성이 생기는데, 심지어 이거는 우리가 그 반값, 용량 반값 페스타를 통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감가가 되긴 했어요. 이게 아마 245만 원인가 막 그럴 거예요. 45만 원. 어쨌든 이전작보다는 시리즈별로 다 저렴한 거죠. 10만 원씩 다 낮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싸니까 들어와 뭐 이거 이 얘기인데, 어쨌든 진입 장벽을 좀 낮췄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이유만 갖고 사람들이
갤럭시 폴드 8을 구매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야기들을 좀 수집을 해보니까 펼쳐서 세로로 들고 보니 아이패드 미니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의 반응이 이렇고요. 폴드 5와 비교하면 천지 개벽 수준이라는 반응도 좀 나오고 있어요. 폴드 6부터 좀 그 천지 개벽 같은 그런 어떤 좀 변화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변화들을 사용자분들이 되게 좋게 느끼면서 파이가 계속해서 성장해왔던 것도 있었죠. 자, 이제 영상 보기에는 와이드 디자인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수많은 반응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 중에 하나 좀 재밌는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폴드 8 새벽 6시에 결제했는데 배송이 한 달 뒤에 온다 라고 하는 삼성 멤버스의 홈페이지에 구매 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갤럭시 폴드 8이 좀 많이 잘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도 좋았고, 그다음 화면 사이즈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포인트 하나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렇게 반응도 좋고 시장에 매진도 시켰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갤럭시 G 폴드 8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거고 반응도 너무 좋은데 왜 성능은 많이 너프를 했을까? 베이퍼 챔버도 없어, 면적도 적어가지고 발열도 좀 잘 안 돼, 카메라도 5천만 화소짜리 그대로 넣어줬어, 뭐 망원 카메라는 뭐 있든가 없든가 그건 둘째치고라도 2억 화소 카메라라도 좀 넣어줄 법도 했는데 그것도 안 넣어줬어. 한번 여러 가지 조금 좀 찜찜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정식 후계작 넘버링인 갤럭시 폴드 8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냈을 라는 이야기죠. 요거까지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제 앱등이의 시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진짜 속내는 애플을 견제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잠깐 그 아이폰 폴드의 그 유출된 스펙 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 현재 판매 중이고요. 자, 아이폰 폴드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좀 봅시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폴드와 판박이라 4:3 똑같습니다. 7.6형, 7.8형에서 두 개 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 역시 5.5형에서 10:16이지만 아이폰 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상 그 테두리가 좀 이렇게 공글려 있잖아. 그런 부분 때문에 5.3형, 5.5형으로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확실하진 않아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가고 A20 프로 2나노미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4800만 광각 초광각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4800만 광각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4800만 광각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더 좋은 소니 그 IMX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열화라든지 저조도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게 들어갈 거고요.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 여기는 1800만 화소가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배터리 역시도 5000에서 5000mAh 유선 뭐 미상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 두 가지의 제품이 거의 판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 카메라도 망원 없는 것까지 다 똑같아. 그리고 후면 두 개 망원 없고 발열이나 이런 건 애플이 오히려 앞설 수가 있다. 베이퍼 챔버는 아이폰만 탑재를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그 베이퍼 챔버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게 된다면 판도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베이퍼 챔버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많이 갑니다.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베이퍼 챔버를 넣을 수도 있어. 넣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발열 따위는 애플의 안중에도 없었어. 일단 발열을 다 열을 외부로 내면서 성능은 좋게 나는 낼 거야 라고 했던 게 사실 애플의 입장이다 보니까 베이퍼 챔버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또 너무 좋을 수도 있지. 그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나 똑같은 두 개의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확실시되어 있는 가운데 갤럭시 Z 폴드의 네이밍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삼성은 머리에 쥐가 났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인 즉슨 애플의 시장 장악력이 미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시장에서 일장 먹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폴드를 해놓으면 삼성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잘 키워온 이 폴드라는 시장을 아이폰한테 그대로 떠서 그냥 주게 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야.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보다 2달 혹은 반년 정도 앞서서 신제품을 늘 출시해왔던 그 타이밍을 확실하게 이용하기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보는데요. 가격대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아이폰 폴드 같은 경우 미발표고 아직 추정치기는 하지만
못해도 290만 원에서 332만 원 내외로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추측이죠. 제 생각에는 300만 원대 후반이 가장 저렴할 것 같은데 무슨 200만 원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애플의 신제품인데 뉴 폼 팩터인데 이 가격으로 낸다?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치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측치고요. 추정치니까 290만 원에서 332만 원 사이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갤럭시 Z 폴드는 제일 싼 게 227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 100만 원 이상 앞서가고 있는 게 갤럭시 Z 폴드 8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갤럭시 Z 폴드 8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살 깎아먹기 하면서 내놓은 걸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도체 칩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내놓는다라는 거는 삼성 입장에서도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크기를 100만 원 아래로 깔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삼성이 진짜로 야 애플한테 이거 그냥 줄 수 없어 라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판매해야 될 가격대에는 울트라를 배치해놨고 애플이 만들어야 될 크기에는 277만 원을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일부러 너프를 시킨 게 아니라 삼성의 정교한 포위 작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좀 떠서 준다고 하더라도 삼성에 가오가 있지. 아니 삼성도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잘 해왔는데 이 상황을 내 살을 깎아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 그냥 와이드로 하나 내고 그냥 뭐 갤럭시 Z 폴드 8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나가면 그냥 괜찮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네이밍까지 이렇게 박터지게 고민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라인업을 내놔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이유가 살짝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 2026년 2분기 전사 영업이익 지금 발표가 됐죠. 어마어마하게 그 역대급 그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전사 영업이익 사상 최대 이렇게 나왔어. 야 무시무시하게 찍었어요. 근데 이걸로 좀 주식 좀 확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더라. 삼성의 모바일 요 쪽을 관장하는 MX 네트워크 쪽의 영업적인 부분의 손실이 마이너스 7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부 출범 이후에 첫 분기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최대 이익을 썼죠. 그런데 그 메모리를 사다 쓰는 자기 폰 회사는 적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진짜 7년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이거 폴드 접었다 폈다 하는 휴대폰 시장을 우리가 이거 개척하고 이걸로 이익을 얻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떠다가 애플한테 준다? 이러면 못 참지. 사실 영업이익 손실은 둘째치고라도 이렇게 넘기는 거는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영업이익 적자까지 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폴드8은 자신감의 산물이 아니라 구원투수로 투입된 카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이 지금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2026년 폴더블 점유율 전망이 이렇게 나왔어요. 삼성이 31%를 할 거고 화웨이가 24%,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이에요. 애플이 29%로 한 번에 올라올 거다. 애플은 지금 폴더블 시장을 0%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내놓질 않았으니까 0%야. 근데 그냥 애플이 폴더블이 이런 사이즈로 트렌디하게 이쁘장하게 내놓을 거야 라는 이런 소문 내지도 않았는데도 애플이 30%를 그냥 훅떡 가져가 버리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중국 회사들에게 의해서 야금야금 먹혀왔던 그 시장을 그냥 애플이 한 방에 치고 들어오면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분까지 한 번에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이 바로 첫 해에 전 세계 폴더블 시장 2위를 찍을 거라는 게 시장 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완전히 너프를 시킨 게 아니라 포위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격과 사이즈 면에서 판매 전략상 아예 애플에게 외통수를 놔버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미친 듯이 비싸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 29% 시장을 먹으려면 소비자는 300만 원을 내가면서 이걸 다 사야 돼요. 근데 아마 애플 바들은 살 겁니다. 저도 살 거니까. 물론 이제 그때 한 9월, 한 10월쯤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겠지. 그 10월쯤 배송 이루어질 때 제가 성공해 있어야겠죠. 유튜브에서 월에 한 3,400만 원씩 벌려야 이제 이걸 살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갈리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야 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어떤 덫을 놨어요? 같은 크기의 기계를 227만 원에 덫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애플이 29%를 점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 삼성이 깔아놓은 시장의 그 아성을 넘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뭐 물론 부자들은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많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 대중들이 사줘야 됩니다. 못해도 중산층 이상에서는 이 제품을 사줘야지 애플도 남는 장사가 있을 거 아니야. 기껏해야 개발해가지고 폴드 내놨는데 첫 해고 또 이렇게 어필을 좀 해야 되니까 얼마 남지도 않을 건데 가격이 이만큼 무시무시해지면
누가 사겠냐는 거죠. 뭐 심지어 이제 삼성은 230만, 200만 원대 초반에 그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 29%를 점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삼성이 이 판을 완전히 지배해서 애플에게 그 시장을 안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품절되었다. 지금도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이고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 혹은 400만 원에 육박하는 폰을 내놓을지도 모르는, 그것과 똑같은 폼팩터, 똑같은 어찌 보면 제품, 단지 애플이라는 마크만 따로 달고 애플이 자체 개발했다는 칩셋만 달았다고 몇백만 원을 더 내고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또 모르는 겁니다. 네, 그건 또 모를 일이에요. 어찌됐든 삼성이 엄청나게 판을 깔아둔 거는 맞다. 뭐 하려고? 애플을 이기려고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삼성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와이드 버전이죠. 여권 타입의 갤럭시 폴드 8을 예상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내놨고, 그리고 기존에 계승했던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넘버링의 계승을 울트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이제 일단 가격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놨고, 프리미엄 이미지조차도 울트라로 기존의 갤럭시 G 폴드를 승격을 시키면서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까지도 깔아놓으면서 이중 트랩을 깔았다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이 좀 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아까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쎄한 거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플이 폴드를 내지 않길 바랬어요. 왜냐면 삼성이 너무 공고하게 다져온 시장이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애플이 얻어먹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고퀄리티 프리미엄 바형 핸드폰 이미지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공고히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차라리 접이식 휴대폰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 분야로 나아가는 게 어찌 보면 더 낫지 않았겠냐, 요 생각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롤러블의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롤러블이라든지 아니면 3, 4단 뭐 접이식이라든지 뭐가 됐든 어찌됐든 더 최신의 기술 쪽을 더 접목한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괜히 쓸데없이 애플카니 뭐니 이딴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바로 AI 개발로 넘어갔으면 이게 또 얘기는 또 달라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 삼성이 애플에게 말합니다. 들어와 이씨. 연기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해봤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어쨌든 들어와 라고 외치는, 네, 그래서 결론, 삼성은 황정민이다. 어쨌든 결론, 정곰님은 살 거고 리뷰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살 거고 리뷰를 할 겁니다.